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각별하게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지특회계의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재정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또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이신 경상남도지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경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10월 31일에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5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경과입니다.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현재 재검토 중이고 지방시대 벤처 펀드 조성 계획, 지방 소멸 등을 위한 빈집 폐교 재산 정비 활용 계획, 자치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기준 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은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제8회 회의 당시에 시도와 지방 4개 협의체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과제 59건 중에 수용 등 20건, 중장기 검토 등 28건, 수용 곤란 11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9회 실무협의회 안건 심의 결과입니다. 총 15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6건을 심의하고 4건을 이번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은 회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핵심 국정과제 논의 차원에서 보고 안건으로 수정하여 이번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시도 제한 차원에서 제출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재정 협치 강화 방안은 관계 기관 추가 협의를 거쳐서 보고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보고 안건으로 공동 제출한 국가지방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은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의결 안건으로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미상정 안건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등 예비 안건 3건은 논의 후에 장기 경과된 관계로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출한 균형성장 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심의하였으나 기존 제도와의 중첩성 검토 및 지방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미상정하였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제출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제출 기관에서 내용 보완 후 차기 회의에 상정을 희망해서 이번 회의에 미상정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 안건 6건은 시간 관계상 미심의되었습니다. 이상 실무협의 논의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입니다. 안건 심의 전에 그 하나 좀 물어볼게요. 광역지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게 들어있네요. 실제로 너무 지저분하죠? 막 온 동네 막 현수막 붙이는 거. 근데 이거를 왜 뺐다 그 말이죠? 이번에 논의 안 한다 그 말이. 네, 미상정 말고. 아, 그래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따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좀 더 하고 시간이 좀, 아니, 시간이 지금 오늘 많지가 않아서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해서요. 압축적으로 좀 합시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예, 네. 제가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총 4건입니다. 오늘 이후 지금 시장구청장 분수 등 전체 일정 때문에 11시 40분까지 저희가 회의는 마쳐야 될 것 같고 사전에 개별 건의는 사실은 시도 그리고 지방협의체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다 회신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 안건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먼저 하고. 바랍니다. 네.
예, 보고 안건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는 3건 보고를 하고 토론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이 나아갈 방향이자 국가적 목표로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먼저 변경되는 회의의 명칭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지방행정의 주체와 권한, 책임의 방향을 반영하고 균형성장은 성장을 대한민국 어디서나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간 중앙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동반자적 관계는 대등하고 협력적이면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표현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개별 안건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가 국무회의와 같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그간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해 왔음에도 법정 구성원이 아니어서 정족수에 산입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책임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부총리를 구성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구성도 본회의 구성에 맞춰 개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하고 하반기에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을 안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아까 말씀처럼 다 보고를 받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행정안전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주민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37쪽입니다. 그간 1,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지방 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도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국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체계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의 신장성, 안정성이 높은 지방 소비세율을 상향하고 이와 연계하여 문화, 관광, 지역경제 등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가중치 적용 등의 균형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체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등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비과세와 감면도 정비하여 지방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국세의 19.24%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어 재정 부족액 대비 교부액이 70%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5급 3특 국가균형 성장, 복지지출 확대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자율성도 높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 미치는 재정부담 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지방이 확대된 재정 규모와 권한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과 의회 참여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제출 단계부터 지방정부 예결산안을 지역 주민에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예산 심의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요 재정지표 결과 유사 지방정부와의 비교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재정분권 과제들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12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보고안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 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입니다. 보고안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대 25 수준이고 지방교부세율은 19년째 19.24%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고보조 사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 기능이 약화되고 중앙 중심의 국고보조 사업이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재정협치 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 부담 사전 협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개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시도협의회 등과 사전협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둘째로는 국고보조 사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국고보조 사업을 포괄보조로 전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형 보조사업은 쿼터제를 도입해서 5년 내 현재 규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지방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회 내에 지방정부 추천 인원을 상향하고 심의 결과 미반영 시 후속 조치 결과를 명문화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인상하고 최소 조정률을 90%를 제도화하는 상황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약 15조 원의 추가 지원이 확보되면 취약 지역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방세확 중과 신세원 발굴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방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역 자원 시설세 인상과 개별 소비세의 지방 이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춰서 환경세나 로봇세와 같은 신세원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비 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및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인사, 재정의 독립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의 공공투자센터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안건에 대한 안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안건 4 이거는 다 설명한 건가요? 보고안건 3개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 정부위원회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의결 나중에 사안입니다. 요건 보고 안건이고 요건 의결 안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미리 사전에 다들 협의하신 거죠? 예, 사전 협의. 그러면은 제가 뭐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근데 이게 보고-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요거를 지금 보고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그러십시오. 주시고 네, 가시죠. 네. 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재정분권이 비교적 간단해서 먼저 하고 네. 그 다음 뒷부분의 그 지방자치 재정분권 방안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한 10분 정도 비교적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대로 길게 하겠는데 대통령이 여기 해당하는 부분 먼저 어떤 거? 조금 질문. 재정분권? 앞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이거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 네. 이건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재정분권이 뒤어서 심사협의에서 좀 의견이 있어서 협의해서 제시하신 안건이 아닌가요? 네, 간단히 말씀 주시고 네. 행정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누가 지금 이 협의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네. 우선 첫째는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렇게 복잡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첫째가.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미 상당히 잘 정리가 돼갖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바꾸는 요거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도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함으로써 오히려 법적인 안정적인 용어를 훼손시킨다 해서 그냥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도협의회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미리 사전에 다들 조정했는데 이견이 있는 걸 억지로 올렸나 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경남 지사님이 이제 대표로 협의를 했는데요. 다른 지사님들이 또 이견이 있으셔서 예.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의 그 권한을 강화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의결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호 안건으로 바꾼 건데 다른 부분은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 제시한 내용 중에 지방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요. 명칭 개정 부분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도지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주 간편하고 뜻을 잘 나타낸다. 오히려 복잡하게 바꾸면 그 뜻이 희석되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인데? 다른 건 대부분 동의가 됐고 요 명칭만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시죠.
지금 찬성 의견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듣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합의해서 표결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 명칭 변경이 오히려 우리가 중앙지방협력회의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협력만 하는 것처럼 들리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심의 기능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명확히 국가 균형 발전, 지방시대, 지방분권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히 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보다는 지금 바뀌는 명칭이 더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시죠. 뭐 이런 명칭이나 이런 외관 형식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아까운 일이고, 실질이 중요하니까, 이걸 뭐 굳이 강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논의해 보시죠. 이런 의견이 논의가 있었다, 이 정도. 다만 다 계신 가운데 취지 설명을 행정부장님이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1분 내로 요 답변 주시고 요거 그냥 오늘은 결정 안 하는 걸로 정해. 그러시죠. 네. 네, 뭐 이게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보다 이 회의에 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해서 좀 더 압축적으로 이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또 그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조항들은 이 회의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그 안건 상정이라든가 또 구성원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만큼 앞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쭙고 반영해서 개정. 그러시죠. 네,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 하고 개정하는 문제는 좀 천천히 검토하시죠. 네. 그거 말고도 다툴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네. 그 취지를 반영해서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 방안 두 안건 다 재정분권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 35분 정도 저희가 토론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가급적 다들 하실 수 있으려면 지금 해안부 장관님 먼저 이거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 두 안건은 함께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그냥 편하게 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한 2분 내로 압축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분권하고 균형 성장에 관한 저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방향은 옳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당구장표가 붙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눈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한 건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도 이렇게 그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가운데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가 쓰도록 하는 예산인데 실제로는 한 70%가 다 꼬리표가 붙은 거이고 이관사업들이에요. 그래서 32%만 실질적 자율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눈가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정말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포괄보조금을 제대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교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세종 시장님. 네, 저 세종시장입니다. 오늘 교부세나 이 재정에 대해서 범정부 TF를 만드신다니까 정말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생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좀 특수한 자치단체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2계층제 자치단체인데 제주도하고 세종시만 단계층제예요. 기초하고 광역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2006년도 출발할 때 그 전에 기초분에서 교부세를 받던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교부세의 3%를 정률로 꼬박꼬박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조 8천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을 했을 때 같은 단층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초분에 대한 교부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때는 인구가 10만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를 구분할 뭐 그런 의미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세종시 인구가 40만이 됐고요. 제주도에 비하면 67만 40만인데 지금 세종시는 기초분에 대한 교부세를 온전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를 받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있어서 67만인 제주도가 1조 8천억을 받는데 40만인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1,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또 하나 특수한 점은 우리가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지으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 짓고 나서 이관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지방비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비의 유지 관리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식상.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이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경직성 경고에 너무 재정 압박이 있어서 요 세종시에 관한 제주도가 특례를 두었듯이 세종시도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 TF에서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 뭐 균형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셔서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보고요. 근데 오늘은 개별 광역시도의 사안보다는 공통의 과제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데 오늘 요 안건에 좀 집중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현우 시사님 말씀 주시고 강기정 시장님 말씀 주시죠. 예, 대통령님께서 이제 지방 우대 원칙을 밝히시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 확충을 하는데 지방 교부세 방식으로 할 거냐, 지방 소비세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를 할 때 경제가 안 좋아서 지방 교부세가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씩 3년간 적게 온 거예요. 5조 4천억이 적게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감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려면은 물론 내년 경제가 좋아지면 일정 부분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 지방 교부세율을 19.24에서 5%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방 교부세 인상을 하는 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가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지방 소비세는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지방 소비세를 했을 때는 시군 단위는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교부세를 많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부세 감축이 지방 소비세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면은 시군 단위는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벌어집니다. 역전해서. 그래서 지방 소비세보다는 일정 부분 하더라도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께서 혹여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부세 재원을 늘려서 배분을 해줘야 지방에 실질적으로 균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각 지역에서 많이 더 거둘 수 있게 해주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건 일리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둘을 다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좀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지방 시도지사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소비세에 더 중점을 두고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 지방세로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한다. 방식을 각 지역이 더 많이 걷게 해주겠다라는 방식 하나하고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원을 가지고 지방의 교부세 재원을 늘리겠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방법인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빈익빈 부익부 되는 수가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보완 장치는 다 해놓는 좀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시고 가십시오. 네. 예,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오히려 그 4대 협의회에서 지방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도 간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세는 국세와 함께
걷어서 이것을 이제 그 교부세를 나누는 방식에 준해서 각 지역으로 배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자율재원 확충의 첫 번째 항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계속 지난 정부에서 25%까지 이르는 동안 내내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분명한데도 행자부 이를테면 재정실장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교부세 받는 소비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이를테면은 소비세도 가고 교부세도 가고. 네, 교부세율도 그런다 하더라도 늘리는 교부세가 더 예를 들어 10조, 20조를 지방으로 보낼 때는 교부세가 더 많이 가야 교부세를 더 포션이 커야 된다 이야기. 자, 김영 지사님, 아마 저기 인천에서는 다 약간 다르게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면 수도권 지방정부하고 저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낸 사람이 쓰게 해야지 그걸 왜 딴 데로 가냐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타당하고 또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는 건데 그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는 걸로 가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라고 하는 게 당연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을 보면 그게 미리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 더 말씀드리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 그 지난 어떤 25% 주장이 옳다는 얘기를 아니, 하면 밤새야 돼 이거 예, 가지고. 한 가지만 25%에 이르는 동안에 교부세 삭감액이 4조대에 이릅니다. 4조.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일선 시군이 사실은 엄청 어려워지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한 말씀 하십시오. 아까 하시려고 했는데. 의장님, 제가 잠깐만요. 먼저 하고 오시죠. 제 수학 선생 출신이니까 제가 아니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북지사님 잠깐만 우리 인천에서 먼저 하고. 대통령께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확충과 균형이거든요. 그렇죠. 균형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확충 측면에서 볼 땐 내국세의 19.24%를 20.24%라면 확충입니다. 그러나 균형의 측면은 각 지역의 세원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인상은 확충이라는 전체에서 공통 분모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지방세 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문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저 행안부 생각은 지방 소비세를 올리면 그 올린 재원의 일부를 지방 균형 배분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거냐는 문제니까요. 그건 시도지사 분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안도 좀 합리적으로 만들고 결국 마지막은 정책 결단의 문제라서 조정을 잘 해보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 네, 계속 하시고요. 우리 네, 경북지사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방 소비세를 올리면은 이제 세월이 줄어들잖아요, 국세가. 그러면 지방 교부세를 올리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비세 나눠 받아가지고 수도권 것을 또 지방으로 비수도권 나눠주거든요. 이걸 두 군데 사정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가서 사정해야 되고 수도권에 돈 거닿는 걸 또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이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서 주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세를 많이 높이고 국세를 낮추는 방법을 해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 있는데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먹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뭐 우리가 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논의하시고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협의하시죠. 어차피 TF에서 논의하는 거니까요. 예, 아까 말씀 안 하신 광주시장. 두 개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제 지방 소비세가 도입된 이후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23년에 25% 올랐던 걸 35, 50까지 지방 소비세를 올리겠다라는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하냐
과하지 않냐는 것은 이쪽으로 지사님 말씀처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35까지 올리는 것도 좋은데 나누는 문제에서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눈 게 아니라 수도권 1, 비수도권도 광역 2, 또 도 3 이렇게 해서 이걸 차등을 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통령 말씀처럼 거리로 둬버리든지 그냥 수도권에서 먼 거리로 하든지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속에 광역 기초로 나눠 놓으니까 광역이 또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논의해서 충분히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세금 올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소비세 얘기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부가 이미 걷는 세금 중에서 지방에 배분하는 부분을 늘린다. 그 네, 말이에요. 부가가치 세율은 10%로 불변입니다. 그 안에서 지방 소비세를 몇 프로로 지방 세원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교부세율을 늘리자라고 하는 거는 국세 거둔 전체 금액 중에 몇 프로를 지방 재원으로 보내느냐. 그게 교부세율 문제입니다. 교부세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방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야, 혹시 세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에서 네. 지방에게 나누어줄 지방정부에게 분배할 몫을 지방 늘려준다. 소비세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를 몫을 더 내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울산시장님, 네, 말씀하시죠. 지방 소비세 마이크 제대로 하고 말씀하시죠. 예. 지금 아까 우리 강주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줄 수 있는데 거리 제한 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25.3%인데 지금 한 50% 정도 인상을 하고 울산도 약간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하면은 거기 딱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하면 딱 거기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방 정부의 성공은 균형 발전은 제주도만 대박입니다.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지방 성장의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분권이 또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분권이 한 7대3 비율을 한다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앞으로 수도권에 제한 여러 가지 있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요. 또 국가 재정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시도의회 우리 협의회장님. 김경수 시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먼저 저기 하시고 그다음 네. 하시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먼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자료에서 나타난 이 바와 같이 이 지방 재정의 이 자율성 측면에서 보통 교부세율의 인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상황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율 인상이 한다고 해도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 합산해서 이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님과의 관계와 또 당리당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예산의 이 사회복지비 비중이 구는 24.9%고 시는 40.3%인 반면에 자치구는 61.5% 수준으로 현재 부산 북구의 경우에는 75.2%에 달하고 있는데 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부세율 인상과 좀 연결을 해서 보통 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올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 제안들은 지방시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큰 방향은 다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재정분권 TF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교부금 문제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71페이지에 보시면 교부금을 5%로 올렸을 때 조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부세 인상을 하더라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로 이제 보완하자. 오늘 그런 이제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포괄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부산시장님께서 실제로 이번에 포괄보조금을 10.6조로 늘리면은 대단히 힘들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렸던 건데 그 포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려면 조금 더 손을 보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보조금의 부문을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그 실제 시도나 시군구에서 포괄보조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님. 네. 하시고 김동연 지사님. 아니, 예. 김관영 지사님 먼저 하시고. 네네. 예, 김관영 지사님, 네, 김동연 지사님 하시고 서울시장님 하시죠. 네, 지방 교부세율이 19.24%가 된 지가 19년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15%에서 19.24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지방 소비세율이 현재 25.3%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11%에서 25.3%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비세가 부가세 거둔 것에 19.24%를 죄송합니다. 25.3%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25.3%를 그 몫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25.3에서 예를 들면 30%로 늘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데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 배분 원칙의 현재는 가장 중요한 배분 원칙 중에 하나가 민간 소비 지출 비율이라는 것을 각 시도별로 산출한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 민간 소비 당연히 이건 수도권에서 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배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배분 기준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이번에 개선을 할 때 분명히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우대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인구 감소 비율이라든가 지역 낙후도라든가 이거 반드시 저는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가치가 꼭 반영돼야 된다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님 하시고 오세훈 시장님 하시죠. 김동연 지사님 먼저 하시고.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다른 시도지사님들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시도지사님 의견들이 다 일리는 있고 그러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앙재정도 경험을 했고 또 지방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경기지사라서 교부세 불교부 단체고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큰 그 기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재정도 지금 100조 예산 적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재산 세수에 의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에 크게 출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의 반이 취득세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를 건드리는 거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시도지사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 19년 됐다고 그러시는데 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수가 중요합니다. 내국세의 19.24%거든요. 그럼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에 그 모수가 확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최근의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이 세수가 늘어나면은 이 돈은 자연적으로 늘어난 돈입니다. 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세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얘기가 이 안건에는 없는데 교육 교부금 얘기입니다. 교육 교부금은 20.79%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 내국세 40% 이상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부가세가 하면 50%가 갑니다. 근데 이제 교육 교부금은 지금 학령 아동 줄고 있는데 지금 초중등에 지금 다 투자가 되고 있고 대학 교육은 지금 여기서 하나 대책을 못 보고 국고 보조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우리가 손을 본다면 저는 첫 번째 순서는 교육급 교부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방 재정 문제를 지금 교부세를 올리거나 소비세를 올리는 거는 미봉책입니다. 사실은 미봉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지방 재정 문제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거래에 아주 지독하게 연동돼 있는 지방 세제 문제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저는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세 도입 문제입니다. 공동세 지금도 우리가 공동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동세를 예컨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하고 연동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원이 나오고 비율도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그 변동성이 이제 크게 줄어들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방 소비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방 소비세에 탄력세 같은 걸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예컨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5%포인트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상황 때는 그 정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좀 보충하는 방법, 그 정도로 해서 좀 중장기적인 방안도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 회의가 한 40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2분 내로 압축해 주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 시장님 앞에서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건 아닙니다. 1분 내로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한 20, 30년 정도 고착된 역차별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총리님 찾아뵙고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20, 30년 전에는 서울은 늘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150개 사업에서 한 3조 1,000억을 저희가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서울은 국고 보조 비율이 적은데 경기도는 저희보다 항상 많은 다른 지자체와 같은 보조를 받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늘 겪고 있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습니다. 이 점은 좀 논의 구조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저는 이번 논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와 기재부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방정부하고는 완전히 인식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지방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돼서 마무리할 때까지 보다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분권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TF 운영상 향후 계획이 있어서 매해에 중앙지방협력회에 논의를 좀 보고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타 이 안건에 있어서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조사 등에 대해서 이 문제는 1사분기 내에 입법하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타 문제가 500억으로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700억이 들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타해서 시간 끌기 하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도 줄여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해놓고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100년 되기도 봐야 되고 700억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럼 490억짜리로 해서 하자. 축소하자. 이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제도는 1사분기 내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논의하는 이런 재정과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긴밀하게 좀 논의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님 말씀 지금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도지사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중앙도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돈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요. 이게 진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정부가 더 성과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이 이 혁신의 모멘텀이 되고 성장, GRDP를 올리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스킴으로 간다든지 이런 스킴으로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데 돈만 더 달라 해가지고는 중앙정부가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 TF에서는 지방도 열심히 해서 GRDP가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고 뭐가 좋아지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 스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돈만 달라 계속 하면은 지금 소비세만 해도 매년 매 정부마다 이 지방 재정이 적다 계속 달라 해서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성장 파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오히려 줄어요. 그러다면은 세율을 올려도 지금 19.24%를 30% 올린다 하더라도 모수가 줄어들면 이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모수를 키우는데 중앙이나 지방이 좀 진짜 이거 성과를 내는데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큰 틀 속에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이 시사회의에서 거리가 먼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딱 중간이라 예를 그렇게 되면은 우리 딱 중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비를 다 수도권에서 해요. 오히려 지방은 지방 광역에서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에서 과학기술 강국 도약으로 해서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 카이스트하고 이 협약을 맺어서 영재 학교 설립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적정성, 이 타당성 조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전 정부 때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2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저희하고 충남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같이 했는데 중간조사에 저희가 1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걸 전면 재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큰 틀 속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실은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먼저 사전에 한 데는 제일 처음에 한 데는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하고 충북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또 그 다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문제 좀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공약하신 거 있잖아요. 공약한 것은 공무사업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예를 들어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충남 천안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를요? 치의학연구원이요. 치의학연구원. 예. 치의학연구원.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건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법 제정 문제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법 제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 그 다음에 이명수 이런 데 시켜서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공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그런 지방에 공약한 이런 부분들은 공모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 있지만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그거는 각별히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대통령 후보가 제가 각 지역 공약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나름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한 공약들일 텐데 어느 지역이 하겠다고 한 거를 공모로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불가피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오히려 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영재학교 얘기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만들기로 진척을 했는데 지금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는 않고요. 완전히 취소는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재검토 전면 검토하겠다.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권장하는 일인데. 예, 그리고 저희가요 예산을 반 부담하겠다 그래요? 하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원지사님하고 제주지사님 두 분 하시면 딱 5분 이제 남은 거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강원지사입니다. 우리 시도지사들 모여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은데 오늘 대통령님 모시는 어려운 자리라서 그런지 또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의 재정을 부담할 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비 쿠폰 그렇게 했을 때 20%를 지방비 부담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10%로 그렇게 됐었죠. 그것도 큰 사실 저희들 부담이었습니다. 빚도 내야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때도 좀 협의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그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지방비가 60%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이제 우리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도지사들도 아마 그런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지방비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오히려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할 때 시도지사들이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강원도에서도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도 다 물어보고 시군이 부담할 때는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기나 이런 절차의 문제인데요. 뭘 하다가 조금 이제 갑자기 저희로서는 갑자기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툭 나오면 이 뒤치다거리 하는데 또 이게 좀 힘듭니다. 추경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해인데 그건 하고 싶은 데만 하라고 공모한 것이어서 그건 협의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주지사님까지 하고 요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님께 지난 11월 2일 싱가포르와 한국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우 축산 농가들과 양돈 농가들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싱가포르 바이어들로부터 수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과 12월 초 사이에 싱가포르 수출 선적식을
싱가포르 대사관과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또 저성장에 이제 기조에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재정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대로 지방 교부세율, 지방 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5,300건의 특례를 이양받아 왔습니다. 이러면서 7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다 개별 조문에 의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사례가 강원 특별자치도나 전북 특별자치도 또 세종특별시에도 적용이 될 텐데 이제는 개별주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와 함께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 권한이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정 시간 됐는데 우리 충북지사님 마지막으로. 저만 안 하면은 또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벚꽃 피는 곳부터 또 먼 곳부터 한다. 그런 얘기는 참 시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관점이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중부 내륙에 관한,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출량적 경제 부족을 갖다 보니까 바닷가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지명으로 주자가 들어가는데 전주, 공주, 원주, 파주, 남양주 이런 주자가 되는 데는 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도 있지만 바닷가 의 항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륙이냐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개발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를 끌어올려야 내수가 강화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된다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런 개념 말고 내륙과 해안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1년 동안 다녀간 관광객 수가 743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내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내수를 강화해야만이 이 나라가 수출에만 의존하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좀 도약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마련한 부가세와 지방세를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 할 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륙의 저발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여기 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안건이 달라서 지금 시간이 좀 급합니다. 총리님 여기도 좀 바로 제가 미리 죄송한데 미리 제가 요 다음 이후 행사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다고 말씀드려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내로 그러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의회도 좀 다룰 기회를 좀 한번 주셨으면 네, 그러십시오. 그러세요. 포토하세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 심의 기간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의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방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지방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의원 2명당 1명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좌관은 한 명 의원은 민주당을, 한 명 의원은 국힘을 보좌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1인 1위 보좌관 제도를 꼭 좀 행안부 장관님께서 지방재정법을 좀 개정해 주시고 대통령님께서는 그 보좌관이 지금 임기제 일반 공무원인데 별정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협의회장, 청주시 의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 17개 시도지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방의회가 2002년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권과 예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쪽아리의 어떠한 의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안건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의회 사무기구 4급에서 지금 5급 과장 체제가 없습니다. 중간관리 체제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님한테 모든 서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주셨고요. 잘 정리하셔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고드린 두 가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이런 논의를 기초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안건 국가지방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결안건인 국가지방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방안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성패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571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102개의 위원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55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법제처를 중심으로 총 55개의 관계법령을 신속히 정부에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신 관계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드린 안건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협의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국가지방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가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보고가 있었고 국가지방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공개회의에 이어서 사상 최초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개 합동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회의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이철우 지사님 하신 말씀 있다고 잠깐 하고 가시죠. 이번 경주 에이펙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했는 모범 사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 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 정부 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9번이나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잘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입니다. 함부로 끝날 거냐? 대통령께서 양자회담을 그렇게 많이 몸살까지 났는데 그 경주 박물관이 양자회담 한미 한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대기줄을 4시간, 5시간씩 섭니다. 또 회의장은 곧 뜯어야 되는데 국제 정상회의장을 그저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보러 옵니다. 현장을. 그래서 저들이 회의장을 옮기고 또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관광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좀 당부드리고 저들이 한 10가지 올려놨으니까 그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대통령께서 좀 지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재수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은 지방의 관광 수요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태세가 돼야 됩니다. 호텔도 짓고 그다음 리조트 이런 것들 그다음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 그게 지방정부가 그다음에 균형 발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지방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크게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 토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죠.
여기는 지방정부를 책임지시는 또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중요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뵙고 또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것인지 그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